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정성호, 식사불만 윤, 뻔뻔하고 후안무치 호텔이 아니다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의 내용인 건데 그럼 대체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의 이 얘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 변호사 얘기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시죠. 구속적부 심사를 위한 출정 때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치소의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하여 놓는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의 조사까지 출석을 한다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수사 일정은 피고인의 질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날은 점심도 저녁도 그 식사 시간이 애매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컵라면에 건빵으로 지금 때우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직접 본인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접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 수감 중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 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최인호 변호사님.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출정한 날 거의 컵라면에 건빵으로 지금 식사를 대체하지 않았느냐. 끝나고 가도 저녁도 4시 반에 끝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거 생명의 위협까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생명의 위협이라면은 지금 수만 명의 구치소 수감자들이 다 그런 위협에 지금 빠져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기에 출정을 해야 되는지, 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왜 재판에 출정하는지 본인이 아직도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1차 수감 때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약 한 50여 일 있으면서 너무나 특전의 특전을 황제 구치소 생활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특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여전히 그런 특혜를 달라. 옆방 다 비우고 아침에 변호사 접견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고 특히 1박 2일 동안 아침 9시 나와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방에 돌아올 정도로 1박 2일간 특별 접견도 한 적이 있고요. 무수히 많은 그런 황제 특전을 계속해달라 하는 그런 것인데 비교적 점잖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안무치하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저렇게 호텔식으로 만약에 바랬다면은 네. 정말 한심하고 참 뻔뻔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최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지금 수만 명의 지금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통 이게 출정하는 재판에 나오는 피고인들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컵라면에 지금 건빵을 먹는 이런 상황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일반 피고인들보다 좀 못한 대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구속 네.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오고 갑니다.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2차례 정도 호송차가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을 이동시켜 주고요. 네. 그 가운데에 점심 식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보통 구치소 측에서 원래 배식되는 그 급식을 도시락의 형태로 제공을 해서 네. 호송차라던가 아니면은 법원 내에 또 피고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치금을 가지고 본인이 컵라면이나
훈제 닭이나 뭐 빵과 우유 네. 이런 간식거리를 구매해서 지참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식사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민간인에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도시락이라는 것이 좀 고급 도시락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구치소 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수준의 음식은 네. 재판에 가더라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뭐 다른 피고인들보다 특별히 뭐 못하거나 낮은 대우를 받은 건 아니다. 그리고 영치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든지 더 뭘 사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정성호 뻔뻔한 이유는 호텔 숙박 하나 구속된 신분 잊지 말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투룸 배정해달라 그러지, 배달앱 설치해달라 그러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평소 정성호 장관의 이런 약간 뭐 비꼬는 듯한 요런 말투는 잘 안 쓰는데 요런 말투까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화가 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 국회에서도 그래도 민주당 인사로서는 상당히 양질로 평가되는 그런 인사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늘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분은 그런 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 수사를 나오고 또 재판정 법정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애로고충이 많죠. 저는 이제 김기래 변호사가 이제 뭐 건빵 컵라면 얘기를 꺼낸 부분 아주 제한적인 내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수감 생활 이 적응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병은 있어가지고 몸은 계속 안 좋아지고 또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법정에 나온 그런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 심판 거기 법정에서 이렇게 지켜봐서 말했지만 몸무게도 이미 10kg 이상 빠지고 이게 당뇨 있으니까 또 아무 음식도 먹지를 못해요. 빵이나 뭐 이런 컵라면 이런 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로 고충을 갖다 이제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 김계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유튜버입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또 이제 저런 뭐 좀 저런 내용을 또 올리면은 또 네. 많은 또 이제 시청이 이뤄지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가지고 지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측면에서 좀 푸념인데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애로소음 고충이 있으면은 교정 당국에다가 앞으로 법정에 나갈 때나 이렇게 특검 수사 나가고 할 네. 때는 이렇게 좀 뭐 도시락이든 이렇게 식사를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네. 배려를 해달라. 안 그러면 뭐 영치금으로 이렇게 사서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 협의하면 될 사안인데 저걸 갖다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저걸 뭐 후한무치하고 호텔 아니다. 사실상 정성호 장관은 얼마 전에 임원정 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 그러면서 뭐 사실상 공직자의 신분을 저버린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경고 조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렇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자신의 의지를 좀 표하는 모습은 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니 뭐 김계리 변호사도 굳이 그거를 뭐 올리나 그냥 약간 잘 협의를 해서 그 도시락으로 좀 잘 좀 식사 좀 챙겨주세요라고 얘기를 구치소 쪽에 얘기를 하고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정성호 장관도 굳이 거기에 또 답변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안이 커지는 거 아니냐, 기사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 SNS 글에 김계리 변호사가 또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구속적부 10날 구치소에서 출정한 윤 전 대통령 점심 식사가 컵라면과 건빵이었다는 사실은 부인은 못하고 궤변을 계속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치소 행정상 출정 시 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사실상 밥을 먹는 게 어렵다는 게 배달앱 운운으로 물타기할 일인가요? 지금 제가 밥 투정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인호 의원님, 식사 시간을 제때 지키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사실상 요거를 하나 보면은 지금 이런 전반적인 뭔가 대우가 좀 미흡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이걸 그냥 밥투정으로 치부하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해요. 네, 밥투정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수만 명의 구치소 수감자들이 수없이 지금 재판에 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리가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침 일찍 나간다 하더라도 아침 식사 다 하게 하고요. 그럼 아침에 늦잠 자겠다는 겁니까? 일어나서 식사하고 출정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네. 점심 때도 구치소 측에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점심을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간다는 것이고 네. 다시 돌아와서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구치소에 올 때도 대비해서 저녁 식사는 출정 간 사람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놓고 있다. 그게 다 되는데 만약에 출정 가는 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반 수감자들이 다 그렇다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권에 사각지대가 그렇게 널려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김계리 변호사가 아마 특정 윤석열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유튜브 장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지고요. 너무 과한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김계리 변호사 좀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인호 의원님 단칼에 밥투정 맞죠?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지금 좀 심각하다. 이거는 약간 생명의 위협이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 변호사 말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보석 심사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었죠. 1.8평 독방 안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 출석도 체력적으로 너무 어렵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때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다란 말이 나올 법하다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왜? 다음 기사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윤석열 첫 구속 때 전례 없는 특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런 주장이 또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같이 볼까요? 처음에 구속됐을 때 지금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가 됐다가 지금 다시 재구속이 지금 된 상태인데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에서 3월 서울구치소에 처음 수감됐을 당시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한테 배급될 음식물을 포장 상태로 받은 뒤 독극물 검사를 실시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구속됐다가 취소돼서 나왔는데 지금 다시 구속이 된 상태. 처음에 구속이 됐을 그 당시 1에서 3월 그 당시에는 독극물 검사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임주혜 변호사님, 독극물이 있으면 사실 진짜 큰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구치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독극물 검사 이런 거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구치소 내부적으로는 음식물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네. 독극물 같은 부분이 투입될 수 없도록 구치소는 최상의 관리를 할 텐데 저는 지금과 그때 상황은 다른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급된 이 전례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되고 있는 시기는 1월에서 3월, 그러니까 탄핵 결론이 나기 전입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 자체가 유례 없는 이제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은 당연히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구치소는 교정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경호처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이 협의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독극물 검사 같은 부분도 필수적으로 시행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경호처에서 경호를 이유로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교정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뭐 가림막 설치라던가 기타 경호처에서 요구했던 다른 수용자들과는 다른 처우는 현직 대통령이었다는 신분을 감안했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은 처음 구속됐을 때와 지금 다시 재구속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구치소 자체적으로도 독극물이나 이런 게 없는지 안전에 대한 건 충분히 보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때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처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김계리 변호사가 앞서 얘기한 건
법원에 이 재판하러 나왔을 때 출정 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탄핵 심판이 그때도 지금 진행 중이었었죠. 그땐 도시락을 따로 외부에서 받아서 좀 먹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 때 1에서 5차는 식사 뒤에 출발이었었고요. 6차, 7차, 8차는 오전에 있어서 이게 다 점심 도시락이 별도로 외부에서 들어갔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같이 볼까요? 대략 12,000원짜리 점심 도시락이 들어갔었고 이게 경호처에서 독극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검식할 수 있도록 검식용 도시락도 2개가 같이 배급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인호 의원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뭐 전례 없는 특혜다라고 하지만 전례 없이 현직 대통령이 또 구금 상태였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되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 방금 점심 도시락도 제공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식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기 보면 뭐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또 당뇨를 의식해서 또 본인들이 또 가려달라면 또 가릴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또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전혀 이상이 없었다. 저는 오히려 더 이 독극물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기계나 장치로 한 것이 아니고 교도관들에게 먹어보라고 했대요. 그거는 교도관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독극물 검사에 교도관들을 동원해서 그 시범을 했다, 검사를 시켰다. 이런 그것도 전혀 그러면 교도관들의 인권은 뭐가 되냐? 오히려 대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특혜를 계속 요구하는 저런 투쟁들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제 듣기 싫은 소식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인은 유리한 재판에만, 유리한 수사에만 나가고 그 정상적인 재판에는 전혀 출정하지 아니하고 또 특검 수사도 거부해야 하는데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저렇게 식사에 대한 투쟁이나 하고 과도한 특혜를 계속 요구하는 듯한 이런 요구들이야말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더 멀어지는 그런 소식만 전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독극물이 들었는지 교도관이 또 미리 미리 먹어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경호처가 독극물 검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실제 교도관한테 이거 먹어보라고 시켰는지 좀 알아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김성태 의원님 지금 사실 독극물 검사를 당시 했다 안 했다 이거 자체가 좀 특혜 아니야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건 특혜는 아니죠. 그러니까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 이전까지는 네. 현직 대통령의 신분 지위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록 몸은 서울구치소에 이렇게 이제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대통령실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 경호 안전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음식물 섭취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병까지도 다 이제 그 경호 안전적인 차원에서 그걸 수고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경호처에서 그런 특히 음식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이제 경호 안전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수감 생활 적응 그런 속도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좀 애로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그 애로고충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 변호인 입장에서 이게 소리 소문 없이 교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저걸 자꾸 유튜브 방식이나 이래 하니까 또 이제 뭐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걸 이제 장관까지 나서 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전례 없는 특혜 부분이다 해가지고 또 뭐 감찰 지시도 떨어지고 좀 이렇게 하잖아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서바이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하더라도 3평 정도 그러니까 3평 가까운 정도의 독실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1.8평이니까 그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좀 뭐 일반 수감자로서는 좀 뭐 그 정도도 괜찮지만은 네. 전직 다른 대통령 비교했을 때는 자기가 이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만큼 열악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본인을 비교했을 때 좀 억울하다. 나는 왜 제대로 이 대우를 안 해주는 거냐라고 얘기할 법하다. 일반 수용자들이랑 비교하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랑 비교하면 불만 소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이 기사 속에 이런 특혜도 있었다라고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독거실 내 복도 쪽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걸 설치를 했고, 윤 전 대통령 독거실 주변의 3개 수용실을 모두 비웠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수용실 양쪽 옆방을 모두 비우고 나머지 1개는 윤 전 대통령 개호 전담팀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근무를 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법사위에서 관련한 질문이 직접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수용되어 있는 이 방에 혼자 독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수용실은 한 8명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혼자 지금 하나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양옆은 비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왜 비어져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건 그 일반 수용자들과의 어떤 접촉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접촉 차단의 이유가 뭐죠? 이건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뭐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뭐 전에도 그 전임 대통령 관련해서 되게 그런 정도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직접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뭐 특혜는 아니고 일반 수용자랑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양쪽을 좀 비워놓은 그런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전 대통령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3개를 비웠고 양쪽 2개는 비우고 남은 하나에는 개호 전담팀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했다라고 하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이거는 원래 다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저 정도면 과도한 처사였겠죠. 지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과밀한 것으로 굉장히 악명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들도 공간이 부족해서 네.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한 방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런 행동이 있었던 저 당시도요,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교도소, 이 구치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용자들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어떤 수용자들끼리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유의하게 되는데, 네. 이 구치소 안에서도 만약 현직 대통령이 지금 내 옆방에 수감이 되어 있다. 네. 화제거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적어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어서 양쪽 방 정도는 좀 비워두고 가급적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차단하는 것이 서울구치소가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은 들고, 네. 다만 이 구치소 내부의 사정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기밀 사항에도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됐을 때 민감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네. 양쪽을 비워두고 한쪽에는 개호전담 인원들이 상주해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 개호전담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 공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만큼 과밀한 구치소에서 어떻게 양옆을 다 비워놨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또 역시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좀 가만히 될 필요가 있고, 개호 전담 인력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부가 오히려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여부에 논란의 이 핵심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사정은 사실 잘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교도관인데요 라는 걸 인증을 하고 이 글을 쓸 수 있는 이 온라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이 당시 올라왔었다라는 거예요. 4월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얘기로 올라왔는데, 교정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 윤석열의 심부름꾼 및 사동 도우미로 부렸는데, 그 지시를 한 사람과 그 직원들 3부제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시간 수발을 들었는데 근거가 있는 일인지 조사를 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외부 미용사 손질을 받았는지 이것도 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시킨 건지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대략 한 이거 해서 7가지 정도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김성태 의원님 7명을 징발해서 24시간 뭐 수발을 들었다는 지금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이 뭐 맞는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익명 게시판입니다. 다만 교도관님을 인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도관이 이제 뭐 저런 글을 올린 시점이 4월 네. 4일이잖아요. 저때 이제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호처에서 그 경호 매뉴얼대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현재 특히 교정 당국에 이제 뭐 그런 지시자도 있고 관리하는 게 상교도면은 아마 7명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관리자고 2명씩 이렇게 이제 상교도로 아마 네. 그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혹시 이제 독감 수감된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또 이제 뭐 불가피하고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개호하고 그런 거지. 저기서 뭐 무슨 수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8평 독방에 있는 수감자는 수감자일 뿐인 것이고 이분이 그냥 24시간 큰 사고 그리고 일을 벌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뭐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또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식사 잘하는지 그런 거 정도의 체크 점검을 좀 세밀하게 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기서 수발이라는 것은 뭐 가령 뭐 지시한 내용을 갖다 또 뭐 다른 데 전달하고 뭐 필요한 물품을 또 반입하고 그런 걸 수발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발은 저거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네. 수발이었겠느냐, 관리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얘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외부 미용사 손질을 받았는지 이것도 지시한 자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미용사가 들어와서 이 미용사 손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혹시 기억하시나요? 헌재에서 탄핵 심판 때 매번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했죠. 그 당시 지금 바로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근데 저 때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나오는 건데 상당히 머리도 좀 정돈이 된 상태인 거고요. 살짝 좀 메이크업이 된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뭔가 단정해 보이는 정돈된 듯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요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머리 어떻게 하고 나온 거예요? 구치소에 얘기 있었는데 그때 법무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현직 대통령 신분 인정 그리고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서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런 전례가 좀 있었습니다. 선거방송 촬영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라는 건데 뭘 얘기하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갇힌 저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송영길의 옥중 당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통렬한 반격이 될 것입니다. 이제 21대 총선, 민영배 후보를 빼고 7명 모두 초선입니다. 초선 의원이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맞상대가 되겠습니까? 송영길 옥중 당선은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송영길 당시 소나무당 대표의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총선 때 선거 방송을 할 때 이 모습인 건데 최인호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 때에 준해서 우리가 허용을 한 거다라는 얘기였었어요. 뭐 내란 재판 또 탄핵 심판 받으러 가는 그 신분하고 네. 대통령 후보로서 할 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치소 생활할 때 1박 2일로 변호사 접견을 한 적은 들어본 적도 없고요. 7명의 교도관들이 24시간 동안 수발을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 오전에 변호사 접견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루에 또 15명의 접견자를 접견했다. 특별 접견했다.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시절의 법무부의 해명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해명일 뿐이죠. 그런데 방금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교도관이 현직에 있는 교도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사이트에서 저 글을 올렸다는 것은 본인이 신분을 그 이제 드러내놓고 저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게 이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이제 외부 미용사도 아까 그 멀리 손질하고 헌법재판소 나갔냐?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인데 저 외부 미용사가 그 미용 받으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다른 곳 나가서 구치소 밖에서 어떤 말을 전달했다라든지 또는 변호사 특별 접견을 하는데 당시 특히 1차 구속 때 1월 달부터 3월 달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접견을 허용했다. 어떤 말들이 오고 갔고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또 내란성 또 2차 내란에 대한 선동성이라든지 거구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거의 무방비 상태로 통신을 다 허용한 거 아니냐. 심지어 뭐 휴대폰 전화까지 했다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뭐 법무부 감찰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의 어떤 증거인멸까지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살 정도의 황제 특혜 접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때 선거방송 촬영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허용했다라는 법무부 얘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때의 얘기인 거지. 그게 맞느냐? 송영길 전 대표가 내란을 일으켰느냐? 같이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외에 뭐 다른 뭐 변호사를 뭐 접견을 뭐 15시간을 하고 이런 전례가 난 들어본 적이 없네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안이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때의 변명입니다라고 지금 최인호 의원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기인 거죠. 그래서인 건지 모르겠으나 추석을 맞는 구치소, 서울구치소 올해는 특식이 없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법무부가 뭐라고 밝혔느냐. 설과 추석에 전국 교정시설에 기부물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에서 특식을 주면 물품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별도 특식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김성태 의원님. 그럼 기부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특식을 지급을 안 한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특식이 있었고요. 전전년도에도 특식이 있었는데 그럼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기부물품이 많이 안 들어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 수감자도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의 또 이제 시민으로서 지금은 이제 자신의 범죄 행위 때문에 재판을 받고 그 결과 때문에 이제 행보를 또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명절 때는 이때 한 번이라도 예? 제대로 된 그런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발행 기대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그 기부 물품 특식을 갖다가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배급하지 않는다. 이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전국 교정시설의 기부 물품이 지금 뭐 표현대로 법무부 입장대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요즘 기업들이나 뭐 그런 개인적으로 자선가들이 그렇게 자신의 선의를 베풀 정도로 지금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특식을 이번에는 뭐 이렇게 수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끝나버려야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입술을 깨물고라도 이걸 갖다가 인내하면서 잘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루빨리 이제 이 수감생을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이제 보석 또 청구심판 그 또 법정에도 섰지만은 마음이 이제 이 쉽게 말하면 구치소의 수감 생활 이 자체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적응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교정 당국에서 너무 과하게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런 투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4.1 헌재 파면 결정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지 네. 그 이후에는 특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는 저런 내용이 일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보십시오.
그 짧은 머리에 염색하지 못하고 또 10kg 이상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지사 1일부터 4일까지 있었던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국민 감정을 또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그건 지금 현재 가진 자의 도리가 아니다.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도 정할 때는 13 비상계엄 이런 잘못한 것이고 반드시 특검이나 또 법원 결정에 따라서 뭐 그거는 본인이 또 감당할 일이지만은 더 이상 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네. 논란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젠 구치소 그 교정시설 내에서의 생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본인이 힘들다 하니 주변에서 힘들다고 하는데요. 대우가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현 대통령일 때 이 탄핵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는 현 대통령인 만큼 그때와 지금 이 탄핵이 된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 예전에 대통령일 때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특식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추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뭘 먹게 되느냐 같이 좀 볼까요? 이번 추석 서울구치소 메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미니 치즈빵에 삶은 달걀, 견과 두유 먹고요. 점심에는 유부 우동국, 돼지갈비찜, 양념고추, 뭐 배추김치, 저녁엔 소고기 묵국 등등. 뭐 송편이라던가 뭐 이런 추석 음식, 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이지 않는 건 맞다. 근데 올해부터 없다 그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석 때 구치소에 있었을 때 뭘 먹었느냐 보면 뭐 미니 약과 같은 게 나온 적도 있고요. 한과 같은 게 좀 나온 적도 있었다라는 건데 아유 그 약과 하나 안 먹으면 되지 뭐 한과 하나 안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미묘하게 또 지지자들 입장에선 감정을 또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